네, 집방호TV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기대감으로 많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밸류맵의 이창동 리서치 팀장입니다. 과거에는 지주옥션 경매 자문센터에서 경매 자문역을 했었고요. 지금은 토지 건물 프로테크 업체인 밸류맵에서 토지 건물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기존에 그냥 전문가들 많이 모셨는데 뭔가 이렇게 리서치된 하시는 전문가를 모시는 건 드문 것 같습니다. 네, 금융권에서 지금 대출 규제가 한창 강화되고 있고 이런 여파로 경매 시장의 투자 열기도 사실 앞서 좀 꺾였다가 최근에 용산에 나온 빌라 이 물건이 지금 핫하게 떠오르면서 다시 지금 경매 시장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예. 팀장님은 경매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지주옥션 자료를 보면요. 네네. 낙찰 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경매 감정가에서 지금 네. 얼마까지 낙찰을 받는지 그런 비율인데요. 3월달 기준으로 지금 낙찰 가율이 84.6%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숫자입니다. 84.6%면은. 그럼 이게 과연 높은 거냐 낮은 거냐? 100% 미만이니까 15%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네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경매라는 거는 온갖 리스크를 다 안고 사는 물건들이고요. 그 중에는 뭐 전세금을 물어줘야 된다거나 네네. 그래서 낙찰가가 50% 미만으로 반드시 떨어져야 되는 물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균이 84.6%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저희가 네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네. 경매는 부동산을 싸게 사는 방법이다. 이거는 조금 예전 이야기. 네. 과거에는 7, 80%에 낙찰되던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최저가랑 비교해도 10% 이상이 더 오른 수치네요. 네, 그래서 이게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고요. 네네. 특히 저희가 가장 관심 많이 있는 건 서울 아파트 관심 네네. 많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지금 낙찰가율이 어떻게 되냐? 2021년 10월에는 119.9%까지 갔습니다. 네네. 어마무지하죠. 감정가 네네네. 대비해서 20%를 더 높게 네. 낙찰 받으시고 네네. 계신 거고요. 네네. 뭐 지금도 3월 달의 기준도 96.3%예요. 네. 그래요. 내 집 마련을 실소유자들이 지금 경매 시장에 어쨌든 눈을 돌리고 있었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 지금 팀장님 더 비싸게 사는 경우 내지는 비슷하게 산다. 낙찰가율이 80%라면 거의 뭐 시장가의 10% 정도 떨어지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초보자들도 좀 이 시장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경매를 사실은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되긴 하지만 네. 많이 권해드려요. 네네. 반드시 경매를 공부하셔라. 네네. 왜 그러냐면은 싸게 매입하는 건 이미 힘듭니다. 네네.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경매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매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네.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 경매 물건에 내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고 해소할 네. 수 있는지. 네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등기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네네. 임대차 보호법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네네. 또 가격을 자기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시세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네. 경매를 공부하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네.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부분이죠. 네. 또 이런 부분이 높아지다 보면은 또 경매 물건 중에는 네네. 당연히 저렴한 물건을 매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최근에는 당연히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럼 매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네네. 일반 매매도 반드시 있을 텐데 네네. 그 중에 경매나 공매라는 것도 네. 하나의 가능성으로 내가 일반 매매 보다가 네네. 경매 물건 나오면 그것도 같이 보는 그러면은 물건이 여러 개가 되는 거니까 공매까지 같이 네. 공부해란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네. 같이 확장하는 방식이 처음 부동산을 접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 아닐까. 일반인들은 경매랑 공매, 저도 옴비드라는 곳에 공매 물건 본 적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경매랑 공매랑 저도 헷갈리면 그게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걸 네네네. 보통 경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네네. 공매는 세금 등을 체납해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옴비드 네네네.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네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입문하느냐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네네. 근데 처음부터 뭐 비싼 강의를 네네. 구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현장에 가서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다거나 네네네.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가 굉장히 네네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중에 좀 가볍게 경매를 이제 사례 중심으로 풀어놓은 네네.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좀 재밌게 경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네네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전문 학원이라든가 네네. 뭐 강사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뭐 무턱대고 경매에 뛰어들면 낭패를 본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꼭 체크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다면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경매는 100%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가 입찰하고 그거에 대해서 온전히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네네. 그다음에 권리관계, 서류 관계도 법원에서는 다 열람만 하게 해주고 네네네. 법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판단하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초보들이 뭐 쉽게 접근하기는 사실 네. 좀 어렵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권리 분석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네. 뭐 내가 뭐 5억짜리 아파트인데 네네. 그거를 뭐 4억 9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네. 3억의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낭패네요, 완전. 예, 그러면 그 3억을 감안해서 네. 뭐 한 1억 8천이나 네. 1억 7천의 낙찰을 받으셔야 네네네.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감안 안 하시고 5억의 낙찰 받으시면은 아. 8억짜리 집이 돼버리는 거죠. 네네. 권리 분석을 아예 뭐 못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잘못하신 네. 거죠. 네네. 그다음에 그 중에는 가끔 입찰 서류를 지금도 수기로 네. 작성을 하는데 네네네. 0을 하나 더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10억에 그럼 입찰을 진짜로 내야 되나요? 예, 10억에 입찰을 하셔야 되는데 100억에 입찰하시는 거죠. 그럴 경우 포기하는 방법은 포기하면 입찰 보증을 10%를 이제 그냥 포기하셔야 떼이는 되니까 거네요. 예, 그렇죠. 날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당연히 10배를 내는 것보다는 10%를 네. 날리는 게 더 이득이긴 하지만 네네. 뭐 10억짜리면 아, 1억을 크죠, 날리시는 크죠.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책임들을 다 온전히 자기가 지셔야 되니까 네네. 뭐 그렇게 좋은 방식 초보자들이 바로 접근하기에는 아주 좋은 방식은 수기로 쓸 때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네,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네. 아무래도 공동 투자 방식도 경매에서 많이 활용하세요. 네, 네, 네. 왜냐면은 뭐 100억짜리 물건이 나왔다 치면은 네. 입찰 보증금 10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개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한 뭐 7, 8명이 모아서 만들면은 네.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투자 방식도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 좀 주의하셔라. 네. 그다음에 뭐 팁을 드리자면은 시중에 유료 경매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비싸긴 해요. 네네. 비싸긴 한데 그거보다 더 많은 수익을 경매를 통해서 얻으면 되기 때문에 유료 경매 사이트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네. 그것도 복수로 네네. 서로 다른 회사를 비교하셔서 네네. 유료 정보 회사의 정보도 서로 비교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지지 옥션 뭐 이런 거. 그렇죠, 맞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런 회사들을 서로 비교해서 네네. 정보를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반드시 현장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요즘은 정보가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그냥 손품만 팔아서 네네. 지도 보시고 위성시도 네네. 보시고 서류만 확인하시고 입찰하시는 분도 가끔 네네. 계시거든요. 네네. 현장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야 임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 네. 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집하고 TV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돈 될 만한 물건 어디가 있을지 이 부분 좀 참 힘든 질문인데 네, 팀장님 좀 알려주시죠. 예, 어렵습니다. 어려운 주제고요. 네네.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서울 아파트 힘듭니다. 서울 아파트는 일단 힘들다. 왜 그러냐면은 네. 3월달 기준으로 네네. 서울 아파트 47건이 경매에 나와서 네네. 26건이 낙찰됐어요. 네네. 26건이라는 얘기는 네네. 한 구에 아파트가 한 개 낙찰됐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희소하네요. 예, 그러니까 네. 경매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일단 아파트는 네네. 많지도 않고 당연히 경쟁도 치열하겠죠. 네네네. 또 가장 쉽게 그렇겠네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네. 그래서 뭐 적게는 3, 4명에서 최소 네네. 뭐 10명 이상씩 경쟁들을 하시고요. 네네. 아까 보셨듯이 110%막 그렇게 낙찰이 됩니다. 사실상 그러면 뭐 110%, 120%면 거의 뭐 일반 매물 시가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시세에 거의 근접해서 낙찰이 네네.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서울 아파트를 지금 낙찰 받으셔서 네네. 수익을 내기는 힘들다. 정상적인 매물이면. 예, 그거는 제가 확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익 내기 힘들다.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네. 어쨌든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네네. 개발을 좀 중점에 두고 네네. 단순하게 낙찰만 해서는 더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이 네네. 됐으니까 네네. 낙찰을 위해 뭔가 행위를 해서 아, 개발을 하든지 스스로 셀프 리모델링을 하든지 네네. 뭐 그런 행위를 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런 거 본 것 같습니다. 이제 낙찰을 받아서 뭐 이래 반지하 물건인데 거기 뭐 여러 가지 제습 기능을 넣고 발품 팔아서 직접 인테리어해서 좀 시장가보다 높이 받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예전에는 낙찰만 받아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지만 네네. 지금은 그건 좀 힘드니까. 단순하게 해서는 힘들다. 네. 그래서 네네. 그 이후에 뭔가 개발을 염두에 두고 네. 뭐 소규모 빌라나 오피스텔부터 시작해 보시면 네네. 뭐 좋을 것 같고요. 네. 경매에서는 사실 토지가 가장 유리하긴 합니다. 토지가.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주요 부동산 포털 사이트들에서 네네. 토지가 매물이 막 거의 없어요. 네네. 그분들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네네.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네네.
토지 매물을 한 군데서 모아보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방에 어디 귀촌을 하고 싶어서 땅을 사고 싶은데 네네. 어디서부터 땅을 봐야 될지 되게 저도 네이버 부동산 보니까 이게 막 땅을 찾기 힘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뭐 지역에서 부동산에 올려놓은 가격이 과연 맞는 가격인지 확인하기도 네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근데 경매에 나온 토지라는 거는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다 네네. 나와 있고요. 네네. 감정가라는 네네.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아, 경매에 나온 네네. 토지는 반드시 그렇죠. 감정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네. 최소한 그 감정평가사들이 주변 시세에 맞춰서 평가해 놓는 기준 가격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일반 매물을 가치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네. 근거가 좀 있다. 음. 그래서 토지는 아무래도 매입이 좀 편한 편입니다. 경매 시장에서는.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고민하실 때 네. 경매 시장에 접근하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상가를 직접 운영하시는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권리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면은 권리금이 없습니다. 아, 기존에 있던 권리금도 날아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아, 굉장히 장점이네요. 그러면. 권리금은 법원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네네. 뭐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 뭐 매물이 많지는 않지만 네네. 낙찰을 뭐 정상적인 가격에 받더라도 네네. 권리금만큼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권리금만 막 10억씩 나가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죠? 뭐 그런 물건이 경매에 나오진 않겠죠. 잘 안 그래도 나오겠지만 뭐 잘 찾아보면은 내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 어쨌든 그것도 시세 차익으로 넣을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네네. 상가 같은 경우에 권리금 차익을 좀 볼 수 있으니까 네네네. 좀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경매 시장 어떤 방향으로 흘 것 같습니까? 저는 올해 경매 시장을 뭐 확연하게 예측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감에 의한 네. 예측은 아니고요. 네네. 경매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법원에서 진행되는 건데 네네. 70% 이상의 물건은 네네. 근저당, 그러니까 네네.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네네. 거기에 대한 대출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물건들이 네. 전체 경매 물건의 70%예요. 네네. 그럼 뭐랑 연관되냐면은 금리와 연체율과 연관이 됩니다. 뭐 금리가 높아지면 연체율은 당연히 상승하겠죠. 네네, 그렇게 되겠죠. 연체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경매 물건도 네.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근데 현재 금리가 1월 달 기준으로 네네. 가계대출 금리가 3.88%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많이 최근에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죠. 예, 최저치랑 비교를 하면은 뭐 2.39%까지 39%에서 네. 3.88%니까 네네.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이건 지금도 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미 연준이 지금 6번 더 올릴 거라고 맞습니다. 예고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올라갈 예정이고요. 네네. 다만 아직까지는 연체율은 0.1%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연체율도 당연히 금리가 상승하면 증가할 거고요. 네, 증가한다. 연체율이 증가하면은 은행에서 보통 3개월 이내에 경매에 넘깁니다. 네. 3개월이 그렇게 빨리 넘기나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연체 2개월, 3개월 사이에 거의 네네. 70% 이상이 경매에 넘어가요. 근데 그 물건이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네네.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당사자한테 네네. 통보도 해야 되니까 네네. 그 뒤에 7개월 이후에 경매 날짜가 잡혀요, 보통. 넘어가고 나서 어쨌든 총 기간을 생각하면 7개월이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어떻게 됐냐? 올해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네네. 연체율이 이제 서서히 올라갈 거고 네네. 이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은 올해 하반기, 내년 하반기. 초기에는 네. 경매 물건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네. 내년 하반기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네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경매 공부하시고 네네. 2년 동안 준비하시면은 네네. 내년 하반기엔 기회가 올 수 있다. 물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네네네. 뭐 그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